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에 있는 챕터 1장 미시경제학의 성격에 해당하는 그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이중구 교수님 정년퇴임 하셨지만은 교재가 되게 좋고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장 관련된 얘기예요. 1번 문제 보시면 어떤 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제 체제입니다. 보통 이제 경제 체제는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어떤 계획 경제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양극단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들,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경제학의 모든 문제는 희소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들어낸 거를요, 우리가 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돈이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소득 아니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재산을 이제 나눠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for whom 나눌 것인가, 이거 소득을 이왕이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공평한 분배. 이 분배랑 배분은 다른 얘기죠. 배분이라고 하면은 allocation이니까 어떻게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분배는 약간 소득 분포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배치된 분포된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distributio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산에 대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 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경기 변동이라는 거시경제에서 많이 다루죠. 그래서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이 또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경제 성장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맞아요. 경기가 이 플럭추에이션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크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게 이제 1번 정도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각각 관심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는 경제 변수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교재를 잘 보세요. 기본 강의도 잘 보시고. 자, 미시와 거시는 우선 관점 차이가 있죠. 현미경을 가지고 렌즈를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느냐, 멀리서 망원경 가지고 보느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미시는 그래서 우리가 개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최적화의 원리에 따라서, 거시도 요즘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최적화의 원리에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행태,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의 행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봐요. 그래서 나무를 현미경을 보듯이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학은 뭡니까? 라고 하면 매크로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경제 전체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크게 보는 거예요. 집계된 변수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숲을 통해 가지고요, 망원경 가지고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은요, 경제 모형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현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모형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이 모형은 어떻게 설정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라고 하면 현실이 복잡해서 모형을 만든다고 그랬죠. 단순화시키는데 그 단순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면 이게 모형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그래서 가정의 현실성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모형을 설정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론 전개가 얼마나 논리적인가라는 어떤 정치성, 모형의 적합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형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론 전개를 통해서 모형을 세웠는데 이 모형이 과연 좀 일반화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모형에 대한 일반성, 이걸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수요의 법칙처럼 어떠한 법칙이라는 말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형을 우리가 세워서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행태라든가 경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쫙 연구를 한 다음에 일반화시켰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지나간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미래에 비슷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모형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이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이 받을 수 있는가, 예측에 대한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모형이 갖춰야 될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가 논리성이라든가 모형을 일반화한다든가 아니면 예측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셔널리티, 레셔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레컨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셔널하다, 합리적이다. 이 뜻은 도대체 무슨 합리성을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있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어. 목표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 목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단의 합리성, 수단으로서 이렇게 쓸게요. 수단으로서 의로의 합리성, 이렇게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요, 목표를 달성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최소의 노력으로 달성하는 이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다라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주어진 과정을 어떻게 달성하는가, 목표가 주어진 경우에 그러한 합리성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관련된, 4번이네요. 죄송합니다. 4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음 5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5번. 자, 5번 보시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최적화 문제. 그렇죠.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의 목적은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지만 사실은 시험을 잘 본다고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시험 성적도 하나의 이제 관심사가 되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삶이 미저러블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선택하는 게 시험 성적 말고 이제 즐기는 거야. 여가를 즐겨. 이렇게요. 즐길 때 즐겨야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밑에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다, 스터디를 한다, 이거를 S라고 쓸게요. 공부, 스터디 시간이고요. 공부 안 하면 여가를 즐긴다 할게요. 레저라고 합시다. 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여가를 통해서 직접 행복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성적이 잘 나와. 성적을 레코드해서 R이라고 쓸게요. 성적. 그 성적이 높을수록 역시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가를 즐기게 되면 성적은 떨어지고요.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 그래서 여기요. 전제 조건을 답시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쓸 거냐면 이 성적이라는 것은 얘가 성적이야.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G라고 해서 스터디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라는 건 뭐야? 스터디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시험을 앞둔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런 제약 조건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효용,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이 효용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성적에 대한 함수 그리고 여가에 대한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높으면은 당연히 효용이 증가하고 여가가 많아지면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적식이 바로 이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나중에 우리 비슷하게 할 거예요.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게 목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걸 맥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맥스,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이러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이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주어져 있는 시간과 이게 바로 하나의 제약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도 관련된 거죠. 공부할 때 성적이 얼마나 나오게 되는가. 이게 하나의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소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아니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6번 한번 보시죠. 6번. 자, 균형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균형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균형을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균형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예요. 존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제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죠? 달나라 여행 같은 경우는 존재 안 해요. 수요 공급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이 이런 식으로 안 만나게 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균형의 존재성, 이게 하나의 관심이고 그 다음에 균형이 유일한가? 이게 유일성, 유니크한가? 그게 또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균형이 보통은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균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수요 공급이 되면 자, 제가 좀 어거지로 그리긴 했지만 이런 점이 다 또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하나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는 게 스테이블한가 아닌가 안정성 이것도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공이 가만히 살펴보면 공이 여기에도 이제 공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공이 있다라고 합시다. A라는 공이 있고 B라는 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요. 그 A와 B의 공의 차이점은 뭐가 됩니까? 예, 맞아요. A공은 여기다 누가 힘을 가하게 되면 공이 올라갔다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되는데 B와 관련된 공은 여기다 누가 힘을 주면요.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와 같은 공은요. 우리가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공을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7번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7번은 기회비용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통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한번 볼게요. A와 B 이발관이 제공하는 이발 서비스의 질에는 퀄리티는 똑같대요. A 이발관은 주택가 안에 있어서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반면에 B 이발관은 조금 먼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이발 요금은 A가 10,000원이고요. B는 6,000원이래. 그래서 어떤 요 사람이 머리가 덥수룩합니다. 보이시죠? 덥수룩해가지고 어디 이발관을 갈까 봅시다. 너무 무섭게 그렸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덥수룩해 이렇게 덥수룩해가지고 덥수룩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발을 하러 가야지. 이렇게요. 좋아요. 입술은 좀 빨갛게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좀 뭐 불만이 있게 생겼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A 이발관을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B 이발관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A 이발관소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니까 10,000원이래. 비용이 우선 10,000원 이렇게 드는데 B 이발관은 얼마입니까? 이발소는 얼마입니까? 봤더니 거기 보니까 6,000원 이렇게 돈이 들어간대요. 6,000원. 이해되시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A 이발관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오는데 30분이 걸리는데요. B 이발관 같은 경우는 1시간 걸린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A 이발관 갈 때는 가깝네요. 그래서 30분, 이제 2분의 1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인 경우에는 1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1시간이 소요가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이동 비용. 근데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30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원. 근데 이 경우에는 30분 이렇게 걸린다라고 하면 0.5만 원, 그러니까 5,000원 이렇게 돈이 드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에 가야 됩니까? B에 가야 됩니까? 이제 퀄리티가 똑같으면 A가 가격이 비싸고 B가 싼데 B로 가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거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화폐 가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16,000원 이렇게 돈을 쓰게 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A 이발관을 선택하게 되면 15,000원 이렇게 돈을 쓰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어느 이발관을 선택해야 됩니까? 맞아요. A 이발관이 훨씬 더 바로 머리를 자르는데, 깎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10,000원이지만 이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는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A 이발관이 훨씬 더 이 학생 입장에는 더 타당한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8번 문제 한번 보시죠. 8번. 자, 8번은요. 이선동 씨가 5년 전에 10만 원 주고 산 프랑스산 포도주 한 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포도주는 그동안 값이 올라서 이제는 17만 원을 주어야 살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before, 지금 현재가 여기야. 현재. 근데 이게 before 5년 전입니다. 5년 전. 여러분 5년 전은 뭐 하셨습니까? 5년 전. 이렇게 됐는데 이 포도주를 하나 샀어요. 포도주 이렇게 샀습니다. 포도주. 이렇게 샀어요. 포도주. 이왕 하는 김에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요? 포도주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을 아무튼 넣어봅시다. 색칠도 잘 되네요. 이 색깔이 뭐 이래? 아무튼 뭐 이상해. 독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포도주는 아무튼 이게 겉에는 이렇게 좀 색깔이 진해야죠. 다시 또 진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이 안에 제가 색깔을 다양하게 포도주 집어넣었어요. 겉으로는 진하지만 이 안에 뭐 이렇게 포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얼마였다고요?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주고 샀대. 근데 이게 포도주 가격이 올라서 지금은 얼마라고요? 17만 원 이렇게 된 거야. 17만 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친구랑 같이 회포를 풀었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포도주 따서 막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그때 친구와 포도주를 즐기는데 따르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아니 이건 옛날 얘기잖아.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다 지나간 버스야. 옛날 10만 원은 이미 삑 지나갔고요. 지나갔고 우리가 이 포도주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이 포도주를 네가 안 마시고 만약에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았으면 얼마를 받았을까? 17만 원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재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17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비용이 든다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17만 원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 점 잘 체크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번 문제를 볼까요?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 9번 문제도 괜찮아요. 그냥 살짝 아이디어만 보세요. 9번 한번 봅시다. 9번. 자, 9번 문제는요. 인류 요리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박정현 씨는 뭐 가수 아닌가요? 아무튼 뭐 이름만 똑같겠죠. 연간 급여가 8천만 원의 레전시 호텔의 프랑스 요식부를 사직하고 연간 급여인 8천만 원을 관뒀대. 여기 아주 삐까삐까한 5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5성급. 그래서 이 호텔을 그만뒀대요. 여기 요리사였었는데 그만뒀대요. 연간 급여가 8천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그만둔 여기 박정현 씨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만두고 레스토랑 퐁댐 블로, 발음도 어렵네요. 아무튼 그 새로 뜻이 뭔가요? 불어 하시는 분. 아무튼 새로 열었대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레스토랑 퐁떼 블로. 이게 포도 느낌이 나네요. 퐁떼 블로. 포도 레스토랑이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레스토랑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참 의리의리하게 지었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레스토랑 이렇게 지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지었습니다. 색칠도 할까요? 네, 아무튼. 뭐야, 빨간 색깔이 됐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레스토랑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포도 색깔도 그리고. 뭐 가끔 이게 좋으니까 이제 그림 색칠하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괜찮네요. 사실.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뭐 힐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색칠도 합시다 하는 김에 몇 개 더.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연간 이자율이 5%가 되는 예금 계좌 1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1억 원을 이거 날려버렸네.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1억 원을 날렸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돼. 이자 소득을 얼마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5%니까 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포기하는 게 5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주던 건물을 결혼했나요? 이분이? 아무튼 영업장소로 삼았대요. 그래서 임대소득을 거기 보니까 월 300인데 1년을 포기했어. 그래서 임대소득을 포기했네요. 얼마를 포기했습니까? 월 300이니까 1년 하게 되면은 12개월이니까 3,600만 원을 포기했네요. 3,600만 원을 포기했고요. 자, 그가 영업을 개시한 첫 해에 지출한 경비를 보면 또 음식 재료비가 5천만 원. 재료비가 5천만 원. 5천만 원. 5천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리고 종업원 인건비가 6천만 원. 인건비가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천만 원. 네, 이렇게 돼 있고 공공요금 등의 기타 경비가 4천만 원. 여기 보일까요? 기타 경비가 4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음식비랑 기타 경비, 인건비 이건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또 있나요? 총 매출은 이때 2억 5천만 원이었대. 자, 이거 계속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 직접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거요. 포기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것도 기회비용이라니까. 이거 포기해서 날린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이것도 포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레스토랑을 하게 되면은 이거 날아가는 거니까 이것도 포기한 이 사람의 어떤 소득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음식비, 인건비, 기타 포기한 거 다 더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돈을 다 더하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억 7천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2억 7,100만 원 이렇게 돼요. 2억 7,100만 원 이만큼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총 비용, 토탈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얻게 된 이득은 얼마인가 봤더니 옆에 보니까 총 매출액은 2억 5천만 원이 총 매출액이야. 그래가지고 총 매출액을 우리가 경작에서는 보통 TR이라고 많이 쓰니까 총 수입은 얼마냐면 2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손해잖아. 기회비용까지 따지게 되면은 2억 7,1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얻게 되는 2억 5천만 원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00만 원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한다? 에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회사 더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대학 교육을 받을 때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기회비용 얘기하는 거는 흔히들 많이 하니까 예, 넘어가시고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11번은요, 다음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최적화 현상과 균형 현상으로 이제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적화 현상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의 최적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균형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최적화가 달성된 상태로서 약간 상호작용을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개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선 1번 볼게요. 김 씨는 지난주에 새로 나온 모델의 휴대폰을 구입했다. 나름대로 이제 최적 선택이 되는 거죠. 휴대폰을 구입할까 말까 했을 때,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과 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고려해 보니까 구입하는 게 낫겠네 라고 해서 구입한 겁니다. 최적화예요. A 1번은. 2번. 국제화학이란 기업은 개별 기업이잖아. 앞에도 김 씨잖아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김 씨. 거기 보시면 또 국제화학이라는 기업, 개별 기업 입장에서 거기 보니까 뭐 올해 대학 졸업자 50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이거 최적화와 관련된 거고요. 3번 볼게요. 국제 석유 가격이 150달러 수준을 돌파했다. 이 가격이라는 건 이제 균형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석유 가격은 이게 이제 공급과 수요가 이제 딱 일치하는 그거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 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승용차가 몇 대가 팔렸다. 승용차 판매 대수, 판매량 이런 것들은 다 수요 공급에 입각한 거니까 이제 균형 분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변호사인 천 씨는 일주일에 4일 동안만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변호사 천 씨는 변호사 천 씨네. 김씨, 천 씨 이렇게 나타내는 건 최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수님 책의 미시경제학 연습 문제를 챕터 1장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잘 보시면서 연습 문제를 꼭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아마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